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노인들의 전철 무임승차 비용은 누가 내야 할까요? 지자체일까요? 정부일까요? 서울교통공사가 매년 이런 문제로 적자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시가 민주당에게 손실보전금을 정부가 보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약 4천억 원 규모. 지방분권 시대에 기초자치단체와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10월 23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이달 안으로 이주할 것을 통보받은 장유시장 상인들이 강제집행 연기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강사에게 욕설을 해 구설수에 올랐던 서대문구 의원이 주민들에게 고발당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일방적인 폭언은 아니라며 처분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동을 정릉동에서 기름동으로 변경해달라는 기름 뉴타운 한 아파트 단지의 요구가 성북구의회 조례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방향을 논의하는 시민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광장 재편에 따른 교통과 보행 문제 등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성북구 장위 19역 조합이 남아있는 장위 전통시장 점포를 이달 말까지 이주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시장 상인들이 이에 반발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구청과 합의한 도시분쟁위원회도 열리지 않은 상태라며 집행 계획을 미루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장위 전통시장 상인들이 시장을 돌며 연신 구호를 외칩니다. 장위시장 지켜내자! 장위시장 지켜내자! 얼마 전 조합 측이 10월 말까지 떠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하겠다고 한 통보에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구청에서 중재안으로 제시했던 도시분쟁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선 떠날 수 없다는 것. 또한 갈 곳 없는 상인들을 위한 대체 시장도 요구했습니다. 철거 대상 상인들이 상가에 입주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상가가 건축되는 기간 동안 임시시장도 마련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조합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애초에 정해진 이주 시기는 작년 5월이었으나 상인들의 사정을 고려해 1년 반 동안 기한을 늘려준 것. 하지만 더 이상 시간이 지체되면 조합의 부담이 커진다는 겁니다. 9월 24일이 1년이 지났지 않냐. 원래 5월 1일까지 하면은 1년 거의 반이 되는데 이게 이자가 한두 푼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여기서 자기네들이 뭐 해달라는 건 이건 한이 없어요, 한이. 시장 상인들이 요구한 도시분쟁위원회는 현재 구청에서 검토 중인 상태. 상인들은 빠른 진행을 촉구하고 있지만 구는 위원회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상인들이 신청한 날은 9월 18일로 한 달가량 검토 기한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 측에선 10월 말까지 이주를 완료하라고 한 만큼 도시분쟁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지난달 서대문구의 한 구의원이 외부 강사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커진 바 있습니다. 최근 해당 의원이 서대문구 주민들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9일 서대문구 의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성폭력 예방교육. 교육 도중 외부 강사가 삼성에서 겪은 성희롱 사건을 언급하자 서대문구 의회 소속 최원석 의원은 강의 내용이 부적절하다며 강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해당 강사와 마찰이 생겼고 급기야 최 위원이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최원석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최근엔 주민 90여 명과 교육 강사 단체가 최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의무교육 중 하나인 성폭력 예방교육 중 최 의원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교육의 차질을 빚었기 때문에 이것은 구의회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서대문구 의회는 사건 발생 이후 윤리특위를 꾸려 최원석 의원의 징계 여부를 논의 중입니다.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윤리특위가 진행됐지만 규정상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언제쯤 마무리될지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3년 전 서대문구 의회 소속 의원들 간의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윤리특위가 열렸고 그 결과 가해자로 지목된 구의원에게 내려진 징계는
공개 사과였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희지입니다. 한편 이번 욕설 파문의 당사자인 서대문구의회 최원석 의원이 임시회 신상 발언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사건 당시 최원석 의원은 성폭력 예방 교육의 강의 내용이 부적절해 생긴 일이라며 일방적인 폭언이 아니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한 최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주민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적인 판단을 피하지 않을 것이며 윤리특별위원회 절차에 따른 결과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입장을 전했습니다. 성북구청이 기름 뉴타운 11단지 행정동을 정릉동에서 기름동으로 변경하겠다고 발의한 동 명칭 변경 조례가 구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성북구는 아파트 주민들이 신청한 행정동 경계 변경을 검토한 뒤 조례안을 임시회에 상정했습니다. 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의한 끝에 전원 합의로 부결돼 어제 폐회 때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반대 의사를 밝힌 의원들과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조례 보완을 요구하고 있어 재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서울시가 시민과의 소통 부족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았죠. 이후 박원순 시장은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겠다며 소통 강화를 약속했는데 그 첫 번째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역시나 이 자리에는 그동안 공론화되지 못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광화문 광장 재편 과정에 시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박원순 시장. 어떠한 논의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광화문 광장이라는 이 중차대한 과제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 후 마련된 첫 시민 토론회. 시민과 각계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도 박 시장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광장의 일상과 또 그것이 모여서 결국은 역사가 보다 더 아름답고 위대해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그런 생각과 열망을 저희들이 경청해서 다시 출발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시민 토론회에서는 서울시가 주장하는 광화문의 역사성 회복과 함께 이에 따른 보행권 확보와 대중교통에 대한 이슈도 심도 있게 다뤄졌습니다. 광화문광장 개편에 대해서 관통하는 가치로 보행성을 좀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보행성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전략들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보행의 편의는 보행만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대중교통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고 거기서 승용차를 억제하는 정책이 들어가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광장 재구조화로 야기될 수 있는 교통 문제 해결이 급선무라는 지적에 사실은 교통이란 부분은 도로 다음에 나옵니다. 이 사업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교통이 안 되면은 그것이 커다란 바윗돌이고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굵직한 시책 사업에 투명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까지. 그간의 이러한 의사결정 또는 기술적 전문적 검토와 또 용역 수행에 참여한 어떤 분들의 면면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투명성 제고나 신뢰 확보 이전에 이러한 결정과 작업을 한 사람들의 어떤 사고의 기본 틀, 철학, 그리고 전문 기술성에 대한 이해를 키우는 것이고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모두 담은 시민 토론회는 연말까지 4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소통 부족으로 한 발 물러섰던 서울시가 앞으로의 토론회를 통해 얼마나 많은 의견들을 들을지, 또한 이를 통해 모인 의견들이 얼마나 재구조화 사업에 반영이 될지도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노원경찰서가 문을 연 지 올해로 29년이 됐습니다. 이 서울자치구 가운데 5대 강력 범죄율이 가장 낮을 만큼 치안 유지에 힘썼고 있습니다. 제74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노원서가 다시 한번 주민 안전을 다짐했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서 담장을 따라 형형색색 바람개비가 설치됐습니다. 바람개비 수는 모두 55개, 55만 노원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의미입니다. 노원 경찰서는 지난 1990년 중랑 북부 경찰서에서 떨어져 나와 노원구 24개 동을 관할하게 됐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살인 등 5대 범죄율이 가장 낮을 만큼 치안 유지에 힘쏟고 있습니다. 아동과 여성 안심도시를 선포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예방활동, 특히 올해에는 공공장소 여성 화장실에 대해 사물인식 센서 방식, 불법 촬영 감지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성폭력과 묻지마 살인 등 강력 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1일 열린 제74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선 한 해 동안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혁혁한 공을 세운 경찰관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습니다. 작년 10월달은 보건경찰서가 생긴 지 29년이 되는 일이고 오늘 경찰의 날 74주년을 맞는 날이 되겠습니다. 세대를 이어가면서 열심히 근무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보건경찰이 되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노원경찰서는 경찰 본연의 임무인 치안 유지와 범죄 검거 외에도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주민과 함께하는 경찰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들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지난 주말 마포에서는 새우젓 축제가 열렸죠. 서울의 대표 축제답게 67만여 명이 다녀갔고 새우젓과 특산물, 먹거리 등 각종 장터 판매액은 총 1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새우젓을 실은 황포도배가 마포나루에 들어옵니다. 마을의 사또는 충청도와 전라도, 경상도 등 3남 지방에서 올라온 새우젓을 맛보며 감별한 뒤 도성 곳곳에서 팔려도 좋다는 통을 외칩니다. 어떠합니까? 통이요! 올해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가 지난 주말 동안 열렸습니다. 조선시대 마포나루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새우젓 장수를 본떠 만든 마포의 대표 축제입니다. 모든 임산물들이 다 올라왔었죠. 근데 그중에서도 새우젓과 소금이 가장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마포나루를 통해서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새우젓 또는 소금이 한양으로 공급되는 그런 통로였습니다. 올해는 강경과 광천 등 7개 지역의 새우젓이 판매됐습니다. 어획량 감소로 새우젓 가격은 조금 상승했지만 김장철을 앞두고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9억 원이 넘는 판매액을 기록했습니다. 좋죠. 어떤 게 좋으세요? 어떤 게? 많이 와 있으니까 내 맘대로 골라 잡아 사니까. 좋죠. 돌아봐야 알지. 아니 좋아. 이런 잔치가 있으니까. 가을 같으니까 참 좋아. 여기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날을. 축제 기간 동안 진행된 각종 행사도 성황이었습니다. 마포나루 가요제와 K-팝 페스티벌, M-팝 클래식 등에도 수천 명의 관객들이 운집했고 한복과 전통놀이 등 상시 체험 부스도 인기였습니다. 오랜만에 해보니까 힘드네요. 즐거웠습니다. 새우젓 축제 지금 매년 오고 있는데요. 먹거리, 즐길거리도 많고요. 아이가 전통놀이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지금 재밌게 잘 놀고 있어요. 한편 올해 새우젓 축제 행사장을 찾은 사람은 대략 67만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새우젓 장터를 비롯해 지역 특산물 장터와 먹거리 장터까지 각종 장터로 대략 15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들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서연입니다. 송파구에서는 차 없는 거리 행사가 열렸습니다. 1km 도로 위에 공연장과 장터 등이 들어서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만남의 장이 됐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차들이 물러난 도로 한복판 위에 공연 무대가 들어섰습니다. 클래식 공연을 비롯해 이웃들이 준비한 다채로운 무대를 즐기며 주민들은 가을의 정취와 여유를 만끽합니다. 재밌었던 거는 좀 무대를 보고 일단 한림여고 누나들하고 여러 가지 아이들하고 막 춤추는 게 약간 좋았고. 차도를 따라 길게 늘어선 벼룩시장에도 주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도로 한편에선 카메라를 든 학생들이 이웃들에게 따뜻한 추억을 선사해줍니다. 제가 이런 곳에 나와서 봉사활동을 직접 하고 싶어서 사진을 찍을 때 사진 다 찍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웃으면 저도 기분이 좋아져요. 송파구에서 올해로 두 번째 열린 차 없는 거리 행사입니다. 통제된 송파대로 6길 약 1km 구간은 주민들이 직접 꾸민 공연장과 벼룩시장 등으로 채워졌습니다. 어르신, 학부모, 학생들 제3세대가 같이 어우러져서 즐길 수 있고 단지간에 어떤 벽을 허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축제.
주민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이웃사촌에 대한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같이 살면서 또 같이 이렇게 만나는 기회가 좀 적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와서 그래도 이렇게 얼굴도 보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웃는 모습 보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날, 주민들은 차 없는 도로에서 화합의 꽃을 피우며 여유로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광진구에서도 가을을 맞아 각종 지역 축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기획한 축제는 가을날 한때의 즐거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조성엽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내려앉은 긴고랑 마을의 끝. 늘 조용하던 동네가 북적이는 오늘은 1년에 하루뿐인 잔칫날입니다. 자치회관에서 수개월 동안 연습한 춤과 노래를 선보이는 날이기도 합니다. 긴장을 떨쳐버리고 앙코르까지 받은 공연에 뿌듯한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몰덴 아이캔스의 합성을 한 곡 불렀습니다. 앵콜송까지 나왔는데요. 시간상 그냥 마무리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정말 잘 보시다시피 잘 진행되고 있잖아요. 너무 우리는 주민들은 좋죠. 긴고랑 마을은 광진구에서 가장 옛 정치를 잘 간직한 곳인 중곡 사동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주민들은 오랜 인심을 담아 손수 음식을 준비했고 찾아온 다른 마을 주민들을 정성껏 대접합니다. 거기에 서해전과 그림전, 녹색 장터도 마련돼 축제의 풍성함을 더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이 축제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피로도가 있다라든지 별로 즐겁지 않다 그러면은 이 축제를 계속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마음껏 날씨도 좋으니까 마음껏 즐기시 바라고요. 같은 날 오후 구의 삼동에서도 마을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름하여 93 열린 축제. 떡매를 치며 옛 명절의 분위기를 되살려보고 궁중 전통 의상도 입어봅니다. 한쪽에선 구렁새와 투호 등 전통 놀이에 흠뻑 빠졌습니다. 엄마가 여기서 축제랑 바자회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학교 끝나고 시간 남아가지고 왔습니다. 축제의 백미는 역시 공연. 초등학생들의 신나는 치어리딩 무대와 중년 여성들이 준비한 경기민요 한자락이 가을 축제를 물들입니다.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몰라요. 이제 열심히 배운 노래를 오늘 여기 지역을 위해서 신나게 한번 풀어보려고. 한편 광진구에선 이달 25일과 26일 능동 감나무 축제와 중곡동 간대골 축제가 펼쳐지고 28일엔 단군에 제를 올리고 마을의 번성을 기원하는 광장동 성황제가 막이 오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모든 학문의 기초는 수학이라고 하지만 수포자라는 단어가 생길 만큼 애를 먹는 것도 사실이죠. 노원구에는 체험을 통해 수학과 친해질 수 있는 공간이 들어섰습니다. 노원 수학문화관을 박선화 기자가 소개합니다. 박물관을 연상케 하는 넓은 공간. 로비에 설치된 공동 창작물 파이 팔레트가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숫자를 고유색으로 바꿔 조명과 함께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조형물입니다. 무리수 파이의 무한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파이를 그림으로 형상한 건데 되게 아름다웠고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수학 좋아해요. 저는 확률이나 아니면 방정식 같은 거 보는 거 좋아해요. 2층 전시관은 체험을 통해 수학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작품으로 구성됐습니다. 체험자가 당구공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 촬영 후 영상을 통해 확인된 각도대로 공을 칩니다. 당구공의 입사각과 반사각으로 각도의 개념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엄청 신기한 거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바퀴 돌리는 거. 노원구에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최대 규모의 수학 문화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이며 사업비는 총 180억 원이 쓰였습니다. 85개의 수학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 어울림 마당과 옥상 정원, 영유아를 위한 수학 놀이터가 마련됐습니다. 자치구에서 만든 것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정말 세계 최대 규모가 맞습니다. 미국의 모메스, 독일의 마테마티쿰인가요? 네, 거기보다 훨씬 큽니다. 수학 문화관의 이용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월요일은 휴관이며 올해까진 무료 운영되지만 내년부터는 청소년 1,000원, 20세 이상은 2,000원의 입장료가 발생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서울시가 어제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서울시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서울시가 국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보전과 지하철 노후 전동차 시설 교체 및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장기 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등 15건입니다. 이와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은 제로페이 정착과 광화문 광장, 미세먼지 저감 등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예산 편성과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작 뮤지컬 시상식인 예그린 뮤지컬 어워드가 오는 28일 중구 충무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8번째 열리는 예그린 뮤지컬 어워드는 대형 뮤지컬의 과열 경쟁 속에서 한국 뮤지컬 산업의 발전과 뮤지컬 관계자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상 부문은 올해의 뮤지컬상과 연출상, 안무상을 비롯해 총 4개 부문 10개 상으로 구성됩니다. 최고상인 예그린 대상에 선정된 인물 또는 작품은 충무 아트센터 1층 명예의 전당에 올라갑니다. 마포구가 내년부터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내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는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을 통해 진행된 것으로 지원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입니다. 사업비 지원 비율은 50%로 나머지 비용은 공동주택에서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대상 사업은 에어 샤워기 설치와 벽면 녹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경로당 식물 식재 등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관련 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됩니다. 오늘 출근길 흐렸던 날씨로 다소 선선하셨죠. 서울 공기는 어제보다 한결 깨끗할 전망이라 쾌적한 오후 보내실 수 있겠습니다. 중반을 넘어선 가을, 단풍은 이번 주말과 다음 주가 절정이라고 합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